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경비원은 지난달 21일 같은 아파트 주민과 주차 문제로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주민의 계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고인의 성함은 최희석 경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비원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부당한 대우들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지켜본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에서는 최 경비원을 괴롭힌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혐의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모욕, 공갈미수, 강요, 재물손괴로 8가지로 특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추모 모임에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입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을 괴롭힌 A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 경비원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멱살을 끌고 가면서 신체에 대해 상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편 우리 대법원에서는 신체적인 상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해도 상해죄에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원께서는 A씨의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했다면 이 또한 상해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하면서 월급을 주민이 주는 게 아니냐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만약 불특정 다수가 들었다면 이 또한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고발을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준비하라는 식의 얘기도 하였다는데요. 추모 모임에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공갈미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을 테니 몇백만 원의 합의금을 준비해라 라는 사실은 공갈미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공갈이 성립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번 고 최희석 경비원님에 대한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통한 결과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경 전화상담원 또는 감정노동자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데요. 당시에도 고객의 갑질로 인해 전화상담원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갑질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 내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안전망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분들도 누군가 한 가정의 아버지, 또 한 가정의 남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경비 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